네, 이제 약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어형이라고 하고요. 오늘 어쨌든 쿠버네티스 포럼 서울에서 첫 번째 기술 세션을 열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쿠버네티스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사용자 워크로드가 올라가는 팟을 어떻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디버깅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고, 저희가 만약에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제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한 이제 디버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디버깅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에 관련해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우선 어영부영이라는 닉네임으로 쿠버네티스 포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전부터 KT랑 카카오, 라인 같은 회사에서 이제 오픈스택이랑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드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전 정도부터는 이제 주로 이제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이제 계속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팟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저희가 그러면 쿠버네티스를 쓰면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은,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보통 쿠버네티스 자체도 이제 약간 관리를 하면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들도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노드들도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이제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문제들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CNI, CSI를 설정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쿠버네티스 API가 잘못 동작을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노드 같은 경우 노드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럴 때 이제 쿠블렛 설정 같은 게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커널 상태가 안 좋거나 피지컬 네트워크 자체가 망가졌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을 겪을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그냥 퍼블릭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을 한다면은 대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 문제들이 되겠죠. 물론 근데 그런 환경에서도 이제 쿠버네티스 문제라든지 특정 상황에서 노드 문제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문제들은 복합적으로 이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대부분 감지하는 거는, 물론 이제 각각에서 저희가 알람 같은 걸 설정을 해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어떤 팟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세 가지 배경의 문제들이 섞여서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팟의 문제를 우선 정의를 한다면은, 팟이라는 것에 이제 크게 보통 한 두 가지 정도 스테이터스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위같이 이제 펜딩이나 웨이팅이나 언노운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는 스케줄링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컨트롤러 매니저에서 무언가의 문제로 팟 상태가 이제 갱신이 안 된다든지, 그런 식의 상태들이 있는 것과,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케이스들은 어떻게 보면 크래시 루프백이라든지 에러 상태로 떨어져서 팟 자체가 계속 재시작이 되고 죽고 이제 살아나지 않고 그런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이제 직접 쿠버네티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은 컨트롤 플레인 문제이기 때문에 컨트롤 플레인 안에서 이제 문제에 해답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노드 상태가 스케줄링이 불가능한 상태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는 상태를 해결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태를 알 수가 있지만,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팟이 계속 죽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부터 살펴봐야 될지 모르는,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로 접근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일반론적인 접근으로 해결한다고 치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걸 대부분은 이런 방식이겠죠. 쿠버네티스 자체 문제가 생겼다. 그럼 당연히 API라든지 컨트롤 매니저에 문제가 생긴 것들은 다 컨트롤 플레인의 로그를 일일이 확인을 해갖고, 어떤 특정하게 시점부터 에러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검색이 되는 어떤 특정한 로그들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벤트 같은 경우 어떤 디스크라이브 같은 커맨드들을 통해서 이벤트를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직접 이벤트를 보면 그 안에서 저희가 보지 못하던 이벤트를 보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 외에도 CSI라든지 CNI라든지 그런 종류들의 이제 컴포넌트들의 로그들을, 데몬들의 로그들을 다 훑어서 보다 보면은, 내가 뭔가 세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하면서 버전이 깨지게 됐거나, 이런 식의 문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만약에 노드 문제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에이전트인 쿠블렛 같은 경우에 로그를 확인하고 거기 안에서 문제를 찾거나 아니면 뭐 그 안에 깔려 있는 어떤 런타임들의 문제, 뭐 도커라든지 컨테이너 D라든지 아니면 로켓 뭐 그런 종류의 이제 런타임들의 로그들을 확인해서 이제 저희가 문제를 또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이제 커널의 로그에서 발견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피지컬 네트워크 자체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갖고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낸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을 검사를 해갖고 저희가 해결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문제들도 당연히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로그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코드를 확인하고 아니면 저희가 어떤 스테이지에선 이건 잘 됐는데 왜 프로덕션에서 안 되지 하면서 컨피그들을 비교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또 컨테이너 로그를 이제 살펴보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일반적이고 베이직한 접근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래에 있는 링크 같은 데에서 이런 팟이라든지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들을 어떻게 디버깅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들처럼 대부분은 어떤 팟에 대한 뭐 kubectl get 팟 해갖고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kubectl 뭐 describe 팟 아니면 로그를 살펴본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인 거죠. 저희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어쨌든 저희가 로그라든지 상태를 확인한 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들이 있습니다. 직접 그럴 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드는데 실제 이제 리얼 월드 프로그램 그러니까 실제 이제 보통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이 앞서 말한 세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나오는 케이스들도 많고 아니면 이게 어떤 지금 문제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문제가 하나였다라는 걸 뭐 알게 되거나 아니면 이 중에 두 가지 문제였네라고 이제 알게 되지만 그런 것들은 문제 해결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사실 당연히 알 수가 없는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려면은 앞서 어떤 말씀드렸던 로그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스테이터스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로그 같은 거를 더 디테일하게 남긴다든지 그런 것들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직접 재현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이제 많이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덕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보통 스테이지 같은 어떤 테스트 환경에서 저희가 문제를 재현하고 그걸로 그 안에서 문제에 대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이제 프로덕션 그런 환경에서는 저희가 이제 실제 문제를 테스트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또 어떤 케이스들은 당연히 재현이 안 됩니다. 그 스테이지에서 어떻게든 이걸 재현하고 싶지만 문제들이 굉장히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든지 문제들이 한번 발생을 한 다음에 그 뒤로 뭐 다시 또 뭐 비정기적으로 발생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실제 서비스하는 클러스터에 직접 접근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쪽에 가까운데 저희가 사실은 쿠버네티스에서 많은 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베이직하게 이런 것들을 솔루션들을 기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기능 지금 토의되는 이런 내용들도 다 기능들로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프로덕션 클러스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어떻게 디버깅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는 코멘트들의 이런 주는 어쨌든 그 팟에 직접 들어가서 저희가 뭔가 테스트를 하는 케이스들에 대한 것이 이제 주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통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kubectl 뭐 exec 같이 어떤 커맨드를 execute 해갖고 이제 컨테이너 안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안에 뭐 네트워크가 망가졌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컨피그를 세팅을 해서 이 컨피그 맵으로 같이 올렸을 때 이 컨피그가 이렇게 생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컨피그 맵이 진짜 그렇게 생성이 된 걸까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이런 kubectl execute 명령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으로 노드의 문제인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그런 컨테이너 호스트에 직접 접근을 해갖고 저희가 도커라든지 이런 런타임에 직접 exec를 해갖고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대표적으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지금 쿠버네티스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도 기능으로 이제 생성이 되려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이 안에서는 어떤 이피미럴 컨테이너 기능이라고 해서
디버깅을 위한 임시적인 컨테이너를 잠깐 만들어서 그 컨테이너에 커맨드를 익스큐트하는 방법을 이제 기능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현재는 아직 개발 중인 상태고 기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향후에는 이런 kubectl 디버그 같은 커맨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팟 안에 컨테이너를 추가해서 그 안에 모든 디버깅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 디버깅 될 그 임시적인 컨테이너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임시적인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제 디버깅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제 임시적인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그 임시적인 컨테이너에 저희가 execute 같은 커맨드로 이제 쉘을 진입해서 그 안에서 이제 디버깅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지워지게 되는. 물론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디버깅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컨테이너 안에는 저희가 디버깅을 했을 때 뭔가 찌꺼기가 남아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저희가 디버깅을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하고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사실 재생성을 해서 사실 클린업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좋은 방법이 있지만 아직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어떤 디버깅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신에 이제 어떻게 저희가 디버깅을 하는 어려운 상태의 파트를 약간 정의를 해본다면은 우선은 이제 디버깅하기 어려운 파트에 대해서 잠깐 정확히 제가 이제 우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이제 크게 문제들이 있을 때 이제 디버깅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 자체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리스타트 돼 갖고 저희가 크래시 루프백 상태라든지 아니면 에러 상태에서 계속 스테이터스가 지속되는 상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커맨드를 이제 익스큐트 해 갖고 쓰고 싶어도 사실은 그런 도중에 컨테이너가 다시 죽고 살아나고 그런 걸 반복하니까 디버깅하기 어려운 상태가 있고요. 그것 말고도 이제 실제 디버깅하기 환경 자체가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경조차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특정한 컨테이너들이 디버깅 툴들 같은 경우 전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은 스크래치 같은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싱글 바이너리 하나만 올라가 있는 상태로 떠 있는 컨테이너들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디버깅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보통 판단되어지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지속적으로 이제 리스타팅 되는 팟은 뭐 어떻게 이제 디버깅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식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되게 단순한 방법이지만 실제 커맨드가 fail 되는 커맨드를 사실 다른 커맨드로 바꿔치기를 해서 이 컨테이너가 새로 이제 리스타트가 되지 않도록 이제 유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뭐 저희가 비지박스 같은 경우에 어떤 이 라이브니스 관련된 아마 예제였을 텐데요. 뭐 이런 TMP 밑에 폴더 밑에 뭐 헬스라는 파일을 만들고 슬립을 줘갖고 사실 라이브니스 체크가 아랫게 성공을 하면 이 팟이 굉장히 살아있는 상태로 판단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실제 만약에 이 안에 뭐 TMP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파일이 뭐 생성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커맨드가 실행되는 즉시 아마 컨테이너가 바로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스테이터스 같은 슬립 커맨드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된다면 컨테이너가 살아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라이브니스 같은 체크에서 뭐 TMP 밑에 헬시 같은 파일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죽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는 첫 번째 같이 이제 커맨드 자체가 이제 실패할 때는 커맨드 자체를 사실 살아있을 수 있는 거로 교체를 한다든지 하고 두 번째로 라이브니스 자체가 실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리스타트하고 있으면 잠시 라이브니스 프로브를 뭐 제거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상태를 완화해 갖고 디버깅할 시간을 벌어서 그 사이에 디버깅을 하는 방법들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컨테이너 자체를 뭐 사실은 이런 YML을 수정을 하고 저희가 그런 도중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못 되니까 최대한 사실은 재현이 될 수 있게 이런 팟을 복제를 해갖고 다른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도 불가능할 때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컨테이너 자체를 어떻게든 살려놓고 그 안에서 저희가 다른 커맨드들로 디버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속적으로 이런 리스타트 되는 걸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강제적으로 그냥 살려놓게 된다면은 다음으로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스크래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디버깅할 툴들이라든지 쉘 같은 것들도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의 컨테이너를 디버깅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당연히 일반적인 문제지만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당연히 보안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사용을 해야 되는 뭐 용량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스크래치 이미지를 저희는 사용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러면 디버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디버깅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것들은 디버깅 툴을 이제 다시 담아서 이미지를 새로 말아서 다시 테스트를 하고 이제 문제를 찾은 다음에 그걸 다시 원본 이미지로 바꿔서 하지만 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번 리스타트를 하고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법들은 사실은 오히려 위의 방법과는 좀 다르지만 이제 컨테이너 호스트에 직접 접근을 해갖고 그 안에 있는 정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컨테이너를 디버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쓰면 이제 장점으로는 어쨌든 컨테이너 자체를 리스타트하지 않고 저희가 모든 정보를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최대한 디버깅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세 가지는 이제 그냥 컨테이너 호스트 안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디버깅을 하는 것과 그냥 컨테이너라는 것 자체는 이제 네임스페이스에 속해 있는 이런 프로세스다 보니까 이런 컨테이너 네임스페이스 안에 직접 접근을 해갖고 저희가 디버깅을 하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 팟 자체에 이제 디버깅 툴을 씹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호스트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호스트 정보를 가지고 디버깅을 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컨테이너는 당연히 이제 프로세스 때문에 이런 proc이라는 PROC 디렉토리 밑에 컨테이너 PID 밑에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그 안에는 이제 저희가 루트라는 디렉토리에는 뭐 실제 그 컨테이너의 루트 디렉토리가 들어있고 아니면 이런 디렉토리 밑에는 그 컨테이너의 이제 지금 네트워크 상태에 대한 소켓 정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션이 맺어져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외에도 이 컨테이너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래 있는 이제 링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신다면은 저희가 뭔가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프로세스 정보들만 가지고 이 컨테이너 상태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루트 디렉토리 컨테이너 안에 루트 디렉토리를 접근할 수 있다 보니 이제 로그라든지 그런 것들도 당연히 다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컨테이너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활용을 해서 컨테이너 디버깅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대부분 뭐 이제 문제들을 발생했을 때 디버깅하기 어려운 케이스를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문제 같은 경우를 디버깅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런 네트워크 문제 같은 경우가 확실할 때는 오히려 이런 방법이 굉장히 심플한데. 이런 컨테이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실 컨테이너는 여러 가지 네임스페이스 안에 속해 있거나 속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뭐 여러 가지 네임스페이스 중에서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만 저희가 가지고 와서 그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 안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호스트에 있는 바이너리 툴이라든지 뭐 정보들을 이용을 해갖고 디버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LSNS 같은 커맨드로 네임스페이스 리스트 같은 커맨드겠죠. 이런 커맨드로 이제 살펴보면 저희가 어떤 지금 네임스페이스 리스트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 중에 이제 저희가 타겟팅하는 그 컨테이너에 네임스페이스를 찾아갖고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만 들어간 상태에서 호스트에 있는 뭐 바이너리 여기서 뭐 SS 같은 저희가 네트워크 그 소켓 상태를 이제 보는 그런 커맨드를 통해서 이제 디버깅하는 걸 예제로 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호스트에 있는 바이너리로 디버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저희는 이제 그 컨테이너에 직접 들어가거나 이제 그러지 않아도 많은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디버깅의 좀 한계점은 이제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 외에 뭐 마운트 네임스페이스라든지를 활용하면 마운트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정보 바이너리 정보들이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디버깅하기 위한 마운트 네임스페이스를 저희가 마운트를 한다면은 디버깅하기 위한 바이너리를 이제 집어넣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제한적인 문제가 있죠. 다만 이제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 같은 걸 디버깅할 때는 훨씬 간단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거 이제 방법 말고 실제 이제 툴을 이제 집어넣는 방법이 가장 이제 유명한 거 스크래치 디버거라고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스크립트가 있는데 어떤 저희가 이 타겟팅하는 컨테이너와 같은 호스트 안에 팟을 만들어서 그 안에 비지바스 컨테이너 라이브러리를 담아서 그 호스트 안에 있는 도커 cp 같은 커맨드를 통해서 그
툴을 이제 카피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크래치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비즈박스 바이너리를 심어갖고 실제 저희가 디버깅 할 수 있는 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동작하지 않은 환경들이 있는데 실제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런타임을 도커가 아닌 다른 거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리드오니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맨드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제 뭐 다른 CRI들을 써갖고 저희가 했을 때 이런 카피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커 안에만의 기능인 거지 뭐 CRI 인터페이스 안에 정의가 되어 있는 기능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런타임에선 제공을 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커CP 같은 커맨드로는 컨테이너 뒤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지만 사실 실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프로세스 그런 디렉토리 밑에 있는 루트 디렉토리에 실제 저희가 바이너리를 카피해서 집어넣는다면 이런 경우도 저희가 비즈박스 같은 바이너리를 심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같은 커맨드가 약간 그런 걸 이제 예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바이너리를 비즈박스를 뭐 루트 디렉토리에 카피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컨테이너의 뭐 CRI에서 사용하는 커맨드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컨테이너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리드온리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 뭐 밑에 이제 코어 DNS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코어 DNS 같은 경우는 이제 시큐리티 컨텍스트 안에 리드온리 루트 파일 시스템 같은 것을 넣어서 그 안에 어떤 파일도 생성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도커 CP 같은 커맨드를 쓰더라도 그 바이너리 같은 거를 이제 카피해서 집어넣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그런 디렉토리 밑에도 실제 카피해서 집어넣으면 리드온리 파일 시스템으로 마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복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이제 실제 그런 마운트된 저희가 아까 프록 같은 PROC 그런 디렉토리가 아닌 이 디렉토리를 마운트하는 타겟인 소스 디렉토리인 이제 임시적으로 이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생성하는 이런 마운트 포인트 디렉토리 쪽에 저희가 비즈박스를 설치하게 된다면 이게 바인드 마운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데스티네이션 쪽에서 그대로 바이너리가 보이고 똑같이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비즈박스 쉘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이런 식의 바이너리를 심거나 할 때 중요한 거는 이게 다이나믹 링크를 이제 사용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라이브러리 링커들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보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링크된 이런 바이너리를 사용을 해야지 이제 쉽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뭐 이제 사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야 되나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실제 알고 있다면 정말 극한의 무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태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세션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시간이 55분에서 좀 지났는데요. 한 2분 정도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분. 디버깅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이게 약간 긴 주제인데 칼리코 같은 네트워크를 썼는데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 쿠블렛에서 특정 팟이 쓸 때 IP를 2번씩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IP를 왜 이 팟은 2번씩 주게 되는 거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디버깅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쿠블렛 같은 경우에 쿠블렛은 이제 쿠버네티스 API랑 저희가 이제 통신을 할 때 보통 인증서를 생성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이 노드를 판별하게 되다 보니까 이 노드의 이름을 중복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생성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전에 있는 저희가 인증서 그러니까 쿠블렛 인증서로 되어 있는 노드와 새로 만든 노드가 동일한 호스트 이름을 썼을 때 쿠버네티스에서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쿠블렛에서 팟을 2번
IP 생성 요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동일한 노드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IP가 2개씩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뭐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저희가 굉장히 대부분의 문제들을 뭐 디버깅하지 못하고 저희가 뭐 어쨌든 보안 레벨이 굉장히 높은 코어 DNS 같은 팟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런 것들을 디버깅할 때는 이런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예. 도커 이미지 빌드된 거 갖다 쓰기도 하고요. 실제 그 웹사이트에 가보면 그게 바이너리가 스태틱 링크로 빌드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네 발표 저 뒤에 한 분 더. 네.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네. 약간 팟 디버깅이랑은 사실 다른 케이스긴 한데요. 뭐 예를 들면 뭐 CRD 밸리데이터 같은 것들을 갑자기 추가를 했는데 CRD가 사실 예전 버전 CRD를 CRD 밸리데이터를 넣었는데 그 밸리데이터 API가 뭐 내려갔다든지 뭐 그런 경험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시큐리티 레벨을 올리려고 하다가 디버깅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케이스들은 있는데 팟들 관련해서는 우선 딱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네, 우선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